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고전 산문에 있는 마지막 강의죠. 자, 구운몽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강의인데 이 구운몽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혹 민다라는 표현 쓰는 거 알고 있지? 그렇게 미는 작품 중에 대표작이죠. 이제 또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나올 때가 한 번 나왔고요. 출제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또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미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고 출제 가능성이 높고 낼 것도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들이 구운몽을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해서 구운몽은 좀 한 번쯤 전체적인 틀거리와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리고 이제 지문까지도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갈게요. 자, 구운몽에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인물관계 파악도에다가도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틀거리가 맞아요. 전반적인 틀거리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운몽 할 때의 구자를 알고 계시죠? 인물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물이 9명이다. 어떻게 9명이냐면 성진과 팔선녀인 해서 총 9명이지요. 성진과 팔선녀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예요. 사실 이게 현실적인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들이 막상 실제로 살았던 세계가 사실은 인간 세계가 아니고 저 위에 천상 세계거든. 천상 세계지만 그 천상계가 얘네로서는 현실 세계죠. 여기가 사실적인 세계거든. 거기에서 있었는데 성진은 원래 불도의 기위에서 그러니까 돌을 닦는, 그러니까 스승이 육간대사고요. 육간대사 밑에서 돌을 닦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교의 교리상 여자들과 수작을 한다든가 말을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스승의 육간대사의 그 명령으로 그 심부름으로 용왕의 생일잔치를 갔다 오거든. 그래서 거기서 술도 마시고 오는 길에 팔선녀와 수작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혼나지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육간대사가 벌로 꿈을 꾸게 하는데, 그 꿈이 바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데 팔선녀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진은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팔선녀는 8명의 처와 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양소유가 처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요.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자라서 능력을 펼치고 뛰어나, 못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한 명씩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2년이니까 전세 2년이잖아. 그래서 한 명씩 만나면서 얘는 첩, 얘는 첩, 얘는 또 첩, 뭐 이렇게 한 명씩 해서 모두 2년처럼 만나서 처나 첩이 돼서 다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길게 이야기가 끌어주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운몽은 한 권짜리의 장편입니다. 거의 꿈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꿈을 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구운몽 할 때 몽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꿈속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다시 현실로 깨어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꿈속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환몽구조를 가지고, 돌아올 환자 써서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물 9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운 그리고 몽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가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났어. 그래서 이름도 떨치고 심지어는 나중에 입신양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임금 눈에도 들고, 그리고 그래서 막 부도 있고 뭐,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려요. 온갖 거 안 한 거 없이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벼슬을 다 물리고, 나이가 지긋지들어서 벼슬을 물리고 이제 8명의 처첩과 함께 큰 집에서 이제 여유롭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여유롭게 지내다 보니 드디어 그제서야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 인생 무상 할 때에 인생 무상이 뭔지 알지 얘들아? 덧없음이거든요. 구운몽 할 때 구름 문자, 구름처럼, 뜬 구름처럼 덧없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온갖 것을 다 누리면 뭐해 얘들아?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이러다가 좀 있으면 또 죽겠지요? 아, 내 얘기 아니야 얘들아, 내 얘기 아니야. 양소유 얘기야. 죽겠지? 그럼 끝인걸. 그 유명한 진시황도 아니 대단했으면 뭐해.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 그럼 끝인데 인간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더덥다고? 너무 허무하다. 화려하게 지냈으면 뭐예요? 결국 죽음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면 참 인생이 덧없는 거네를 깨닫는 순간 육간대사가 호승, 노승으로 와서 얘 잠을 깨워주죠. 잠을 깨워줘서 그래서 잠이 깹니다. 잠이 깼다는 것 자체가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이 현상 세계로 돌아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현상 세계로 돌아와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아, 그래. 인간 세상에 약간의 욕심을 가지고 약간 그쪽에 흔들렸던 건 맞는데 여자를 알고 약간 흔들리고 이래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갔다 왔더니 별거 아니고요. 인생 무상, 덧없음만 느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인간 세상사가 덧없을 거라면 부귀영화, 덧없음, 여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초탈을 해서 불교의 기위에서 오로지 불도만 닦으면서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여기의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리라. 그래서 불교의 불교죠. 불교에 귀의한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열심히 불도를 닦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죠. 인생은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적으로 불도를 닦자를 보여주기 위한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봐. 환문 구조인데 굉장히 탄탄하고 그 내용 인간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처첩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서술되기 때문에 장편인 거예요. 심지어는 요 꿈이잖아. 꿈 얘들아. 이 꿈 속에서도 한 번 얘가 더 꿈을 꿔. 거기서 또 육간대사를 만나거든. 그래서 꿈속의 꿈이라고 해서 우리 몽중몽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그 꿈속에서의 꿈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지 않은 소설이기도 하지요. 읽을 때. 자, 어찌됐거나 전체적인 틀은 이런 거구나를 기억을 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실 건데요. 자, 이 틀은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을걸 얘들아. 혹시라도 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못 들었어요? 그럼 지금 들으셨습니까? 요거 반복해서 들으시고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문 들어갔죠? 자, 지우고 저는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 지문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쫓아오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 지문은 너무나 한 부분이지. 어느 부분이냐면 진채봉이라고 그 8명의 선녀 중에 인간 세계로 내려온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과정 속에 진채봉이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부부의 연을 이제 맺으려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유머를 통해서 편지글을 보내서 그래서 yes, 오케이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서 아주 글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만 이렇듯이 어차피 소설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부분이 시험의 지문에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 자, 이거를 제가 읽어봐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고전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큰 특징, 똑같은 인물을 다른 이름, 다른 표현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인물이야를 찾아내지 않으면 줄거리가 꼬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연습도 할 겸 해서 한 번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요거 와우, 보라색이 이 보라색이 인물 체크하는 거잖아. 이렇게 많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전체 내용은 아실 테니까 양소유가 또 진채봉이라고 한 여자를 만나는 과정 한번 소설처럼 읽어가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여러분이 읽었다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때 어사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때 어사가 자 이제 인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의 어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진채봉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뒷부분을 보다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아버님이라고가 이 어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나와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찾으면 이 어사가 진채봉의 아버님이구나, 아버지구나를 찾는 건데 그건 제가 이제 찾아 놓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어사가 경사에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소저가 홀로 집에 있더니 여기에 소저가 왜 젊은 처자
여자를 가리킬 때 소저라고 하고요. 이 소저가 진채봉이겠죠.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진채봉이에요. 소저가 홀로 집에 있더니 천만 뜻밖의 양생을 만나보고 마음에 생각하되,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는 그 시기에 양생을 만난 거예요. 항상 젊은 남자한테 또 생이라는 표현, 선배한테 생이라는 표현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양생은 양소유입니다. 양소유를 우연히 바깥에서 만났어, 얘들아. 그리고 나서 돌아와 생각하니까 너무 괜찮았던 거지. 아, 저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는데. 자, 지문 읽으면 아시겠지만 결혼을 해야겠는데, 뭐 법도대로 한다면 기본 원리 법도는 부모님 승낙을 받아야죠. 이 당시에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시잖아. 그럼 아버님 돌아오시면 승낙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기엔 늦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딘가 가버릴 거잖아. 그럼 이 사람 집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겠어. 지금 약속을 해야겠어. 불러드려야겠어. 뭐 이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마음에 생각하되 여자가 장부를 쫓으면 종신의 대사라. 그러니까 여자가 장부, 남자를 쫓는다는 거, 여기서는 혼사, 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종신의 대사. 그러니까 일생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인지라 일생 영욕과 고락이 달렸으니 영예로움이라든가 치욕, 고통, 락, 즐거움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문구는 과부라도 오히려 상여를 쫓았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고사가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 모르는 고사, 인물이 나오면 중국 사람 얘기 나오면 고사고요. 그런 거 나왔는데 내용을 몰라요? 괜찮아요. 날리세요. 날리세요. 안 읽어도 됩니다. 정작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에 있었던 거고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할 때 나가 진채봉이야, 소저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있기 때문에 진채봉이고요. 처자의 몸이니 비록 스스로 중매하는 혐의를 피할 수는 없으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내 남자를 찾아서 저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중매를 한다는 것이 혐의, 좀 꺼리는 일인 것이죠. 근데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꺼리는 일인 걸 피할 수는 없지만 부녀의 절행에는 해로울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정말 나쁜 짓이야. 이건 아니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 사람의 성명과 거주를 알지 못하니, 지금 양소유를 보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양소유였겠죠. 저 요거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성명과 거주를 알지 못하니 밖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부친께 취품해서,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뭔가 의견을 여쭈고 그러는 것을 이제 부친께 취품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괜찮나요?를 하려고 해도 부친이 집에 없고 멀리 떠나가 계시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취품하에서 정한 후 중매를 부리려 하면 동서남북 어디가 찾으리요? 이미 양소유는 떠났을 텐데. 그러니 양소에게 지금 뜻을 전해야겠어 라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늦어. 그래서 급급히 화전을 펴고요. 종이를 펴고 두어줄 글을 써서요. 봉에서 유모를 주면서 왈. 자, 이 유모가 여기서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쓰일 겁니다. 이를 가지고 가서 객점 중에,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머무는 그런 음식도 먹고 하는 잠자는 이런 곳을 이제 예전에 객점이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 가서 나귀를 타고 내 집 누아에 와서 양류사를, 그러니까 상공을 찾아서, 지금 얘가 찾는 사람이잖아. 이거겠죠. 그러니까 얘 집 앞에서 뭔가 시를 읊었던 거야. 양류사라고 하는 시를 읊었던 거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와 인연을 맺어서 일생을 의탁하려 하는 줄을 알게 하되, 그러니까 당신과 혼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되, 적극적이죠? 나의 종신대사니, 아주 그냥 일생에 평생에 아주 큰 일이니 삼가 헛수의하지 말라, 헛되이하지 말라. 이 선비가 얼굴이 아름다움이, 자, 이 선비가 있잖아, 아름다움이 옷 같아서요 물이 중에 썩이지 않을 것이니, 이게 뭐냐면 너무 이 사람이 아름답고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도 튀어요. 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볼 거야. 사실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보면 알아. 보면 알아. 아주 잘생긴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거기 눈에 튀어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럴까 싶다. 근데 어쨌든 썩이지 않을 것이니 내 부디 친히 보고 편지를, 그러니까 직접 보고 그 사람한테 전해야 돼.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 하니까 유랑이 가로되, 자, 유모를 또 다른 표현으로 유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대사 내용이 유모가 하는 대사예요. 삼가 소저의 명령대로 하려니와, 당신의 명령대로 하려니와 타일에, 나중에 노야가 물으시면 무엇이라 하리까? 자, 노야가 물으시면 아버지예요.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않고 하면 이제 걱정되니까 소저가 말 이는 내가 감당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유랑이 나가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궁금한 거죠. 만일 낭군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대사 취처를 하였거나 아까 장가를 들었거나 정혼한 데가 있으면 어이하리까. 지금 상황상 문맥상 소저가 진채봉이 결혼하고자 하는 게 양소이기 때문에 그 낭군께서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얘겠지요. 소저가 침은 깊이 생각하다가 이르되 만약 불행이 취처하였다면 내 남의 둘째 아내가 되기를 혐의치 아니하거냐. 둘째 아내도 괜찮대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젊어배니 이 사람이 나이가 젊어배니 실가가 없을까 하노라.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없을 거야. 이거 뭐 소망상. 그래서 유랑이 객점에 가서 양요사를 읊던 상공을 찾으니 양생이 마침 정문 밖에 서 있다가 나이 많은 부녀가 저를 찾음을 보고 나이 많은 부녀가 저를 찾아요. 얘를 찾는 사람이 당연히 유모였겠죠. 그리고 그 앞에 유랑이 가서 찾으니 라고 했으니 나이 많은 부녀겠구나. 사실 이런 게 정본 겁니다. 물론 얘들아 진채봉과 같은 이런 소저쯤 되는 나이가 되는 여자의 유모니까 나이가 많겠지 당연히. 하지만 그런 추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글을 보면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는 거야. 이 유모는 나이가 많구나. 왜냐하면 이 유모가 나이 많은 부녀니까. 왜냐하면 문맥상 그거니까. 이렇게 찾는 거지요. 어쨌든 밥비 묻되 양유사 지은 수제는 곧 소생이거니와 노랑은 늙은 부녀. 자, 소생이거니와 자기 자신을 조금은 낮췄어요. 양생이 소생이라고 합니다. 노랑이 나를 찾는 건 무슨 일이요? 내가 양유사를 읊었는데 왜 찾습니까? 유랑이 양생의 얼굴을 보고 다시 의심 없이 왜 잘생겼거든. 의심 없이 다만 이르되 이곳은 말할 곳이 아니로소이다 하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제 좀 앉아서 장소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양생이 얘기하면 낭군이 양유사를 어디 가서 읊으셨습니까? 왜냐면 얘 집 앞에 와서 읊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랬더니 소생은 먼 땅 사람이라 처음에 서울에 와서 풍경을 두루 구경하더니 큰 길 북녘 누각 앞에 수양수풀이 그윽히 아름답거늘 우연히 그를 읊었거니와. 그래서 내가 그쯤에서 읊었는데 이게 막 수양보들 있고 거기. 그런데 노랑이 물으면 어쩌? 왜 물어봐요? 이런 뜻입니다. 대답해 가로되 낭군은 그때 누구를 보았나이까? 소생이 때마침 신선이 누상의 강림한 때를 만났나니 고운 빛이 오히려 눈에 있고 기이한 향내를 풍겼나이다. 신선 같은 사람을 봤다는 거죠. 때마침 거기 신선이 있을 때 제가 갔는데 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유랑이 가로되 낭군더러 바로 일어나니 그 집은 우리 집 노야댁이요 나오잖아요. 그 집이 바로 여기 어사가 있는 노야댁이요. 그 여자는 우리 집 소저라. 그 여자 당신이 봤다라고 하는 신선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소저라. 이 소저가 연민 총애하고요. 아주 총명하고 매우 지인하는 명감이 있더니 낭군을 한번 보고 문득 일생을 의탁고자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시죠? 혼인하고자 라는 뜻입니다. 일생을 의탁하고자 혼인하고자 함이니 이런 뜻이야. 어사 노야가 경사에 계시니 아까 했던 말이죠. 딴 곳에 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분명하노라 하면 낭군이 이미 이 땅을 떠날 것이니 대에 가서 부평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바다에 이 작은 풀 찾는 것처럼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종신대사를 위해서 노신을 보내서 신하인나를 보내서 낭군의 성씨와 그 다음에 향관을 알고 겸하여 혼치 여부까지 저랑 결혼할 건지 여부까지 알아오라고 하시더이다. 이보다 적극적일 수는 없는데 뭐 현대에도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양생이 이 말을 듣고 기쁜 낯이 가득하면서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면서 양소유가 소저의 청안을 돌아보면 얻으니 몸이 미치도록 그렇게 은덕을 잊으리요. 소생은 촛사람이라 집에 노모가 계시니 화촉에 얘는 양가 부맥게 아리고 하려니와 어쨌든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노모가 왜 편지를 가져왔잖아. 그걸 보여줍니다. 그게 시죠. 알고 계시겠지만 고전에서는 이렇게 시가 삽입되었을 때는 그 시가 하는 의미, 보여주는 뜻 혹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 2개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체크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EBS가 그걸 건드렸죠. 자, 누각
잎에 버드를 심어서요 낭군의 말을 메어 머물게 하렸더니 자 거기 여기 쪽에다 쓸게요.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가로 내용이요. 버드를 심어서요 낭군의 말을 메어서 낭군을 머물게 하고 싶어요. 누가 가리가 자기 집 앞이거든요. 그걸 머물게 하고 싶다는 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 양소유와 함께 하고 싶음 이라고 하는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꺾어서 채를 만들어서 재촉해서 장대로 내려가냐. 어떻게 그거 꺾어가지고 나는 지금 그거 보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 채 만들어서 그렇게 가버리십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왜냐면 떠났잖아 어쨌든. 자 EBS 얘기하는 거 보고 갈게요. 양생이 자신의 곁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들어있죠. 시 속에는. 맞죠? 두 번째, 양생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있죠. 어떻게 하여서 떠나셨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세 번째, 봄을 배경으로 해서 버들가지 양생과 진채봉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그려냅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화답시를 적어서 줍니다. 양생이. 얘까지 읽을게요. 버들이 천만 실이나 하니 실마다 마음구비에 맺혀 또다. 실마다 마음구비에 마음에 맺혔어요. 그러니 실마다 자신이 진채봉을 마음에 맺혔도다. 마음에 두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원컨대 월화 노인의 노끈을 만들어서 월화 노인의 노끈이 뭔지 아시죠? 월화 노인이 왜 이어주는 건 혼인을 해주는 거거든.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그러니 노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혼인할 의사가 나도 있다를 얘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봄 소식을 메어 정하고자 하노라.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EBS에서 표현 들어갑니다. 진채봉의 마음을 두었음을 여기 있네요.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양생의 뜻이 담겨 있고요. 역시나 봄을 배경으로 해서 양생과 진채봉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그려내고 있죠. 혼인 의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뒷장까지 넘어가시면요. 자, 어찌됐든 이 양생이 이제 지문을 여러분 읽으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쨌든 뭐가 됐든 한번 만나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느 밤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진채봉이 그러죠. 남편 될 사람이니까 뜻을 거스를 수 없고 따르는 게 맞지만 밤에 만나면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볼 것이니 결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는 하되 낮에 만납시다 라는 내용이 뒷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는. 그게 줄거리예요. 자, 뭐 커다란 것, 대단한 걸 고전산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줄거리를 체킹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답을 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습을 시종일관 해야 돼요. 단지 구운몽이 중요해서 전체와 함께. 자, 이 부분에서는 같은 인물을 달리 표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문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자, 구운몽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전산문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한 번쯤은 소설, 제가 지문을 다 읽어드리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기해 놓은 걸 보면서 한 번쯤은 소설을 쭉 읽어서 내 것화해서 이런 소설이야를 좀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복습은 꼭 2번, 3번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 시험장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